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대단히 좋았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 소요 사태 때문에 오늘 시장을 걱정을 많이 했고 미국 시장이 또 그 영향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많이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들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이 은근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요 플러스 1.04% 2433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1.34% 727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강하게 붙은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중국 시장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의외로 오늘 중국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이 다소 완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중국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면서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까지도 리오프닝 관련주 이렇게 카지노, 항공, 여행, 또 화장품 이런 쪽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영향이 역시 크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미국 시장은 어제 좋지 않았지만 또 중국 시장이 오늘 많이 오르면서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수를 보면요, 그래프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400포인트가 빠졌다가 이렇게 더블 바닥, 쌍바닥을 이루다가 근한 400포인트가 이렇게 올라줬었죠. 그랬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요 21선이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게 이제 생명선이라고도 그러고 심리선이라도 그럽니다. 그래서 되는 장은 요 21선 위에서 이렇게 일봉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한 이틀 동안 어제 오늘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일봉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양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서 다시 21선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약간 좀 불안한 거는 있죠. 이렇게 거래 대금도 이렇게 보시면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힘이 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조금은 양상이 다른데요. 요게 한 2년 동안 이 주봉입니다. 요 상단을 이렇게 뚫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뚫었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 시장이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은 갖게 되는데요. 월봉으로 보면 이제 조금 더 모양이 긴 시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10년 동안 그 우리 시장 추이거든요. 요 그 지지선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요 지지선 바닥 여기에서 지금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지지선을 지켜줬다 이런 것 때문에 바닥은 이제 확인한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21선이 좀 깨지면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닥은 찍었지만 여기에서 이제 강하게 반등을 보일 것이다 하고 믿기에는 다소 좀 불안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요, 중국 소요 사태에 관련해서 오히려 그거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악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영향으로 미국 시장이 다우 같은 경우는 1.45%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이렇게 추세로 보면요, 이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는 단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비슷하게 음봉이 나면서 한 1% 내지 2% 정도 빠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추세가 무너진 정도는 아니었다. 오늘 밤 또 이번 주 시장까지를 같이 이렇게 곁들여 봐야 될 것 같다. 왜냐 그러면요. 오늘 그 미국 시장하고는 달리 중국 시장은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해가 지금 2.3% 올라줬고요. 항생, 홍콩 지수가 4.1% 올라줬습니다. 심천 종합지수도 2.1% 올라줬거든요. 특히 이제 항생, 홍콩 거래소 쪽이 그동안에 가장 많이 빠진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소요 사태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무슨 그 대책을 발표한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 강경책보다는 오히려 조금 완화시키는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을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뭔가 좀 발표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중국 시장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시킨 그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요. 이번 주 내내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요.
다음에 오늘 수급을 보면요. 오늘 시장이 많이 오르면서 개인들이요. 한 5천, 6천억 가까이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애들이 한 1,700억 정도 매수 우회했고요. 기관이 한 3,600억, 3,700억 정도 매수 우회했습니다. 전체의 그림으로는 장이 좀 반등하면서 개인들이 매도했고 외국 애들하고 기관들이 쌍끌이로 매수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 애들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 점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 애들이 매수 우위한 거는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 증시 자금 동향을 보면요. 큰 변동 없습니다. 개인들이요, 지금, 통장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고객 예탁금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47조 8천억인데요. 그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최근에 약간 좀 빠져나간 그 추세이긴 하지만요. 전체 1년 추세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1년 동안요, 근 한 15조가량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최근에 한 2, 3조 이렇게 늘어나다가 다시 이렇게 꺾였습니다. 장이 꺾이면서 예탁금도 이렇게 같이 꺾였는데, 예탁금이라는 거는요, 후행 지표입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예탁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빠져나갈 때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번 시장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대단히 지금 400포인트가 반등을 했으니까 굉장히 강한 장이었는데 고객 예탁금이 후행으로 이렇게 따라붙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아직도 돈들을 계좌에다 넣지 않고 있다. 새로 들어온 돈들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는 거지 신규로 돈들이 별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 요게 지금 다른 때 그 급등장하고 조금 다른 면입니다. 그렇게 이제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바닥을 확인하는 지표로서 아주 유용한데요. 신용이 최근에 좀 이렇게 늘었죠. 그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한 1조가량 이렇게 신용이 좀 늘었습니다. 신용이 늘어난다는 거는요, 그만큼 시장을 기대감을 갖고 본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대출을 해서 주식을 살 정도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것은 개인들이 기대감이 조금 늘어났다. 돈들은 아직 넣고 있지 않지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한쪽이 이제 개인 직접 투자라고 그러면 또 한쪽은 펀드로 해서 주식형 수익증권이죠. 근데 이쪽은 돈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 92조에서 7조 근처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5조가량이 한 2달 동안 펀드 쪽으로 돈들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금시장 동향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게요. 은행 정기 예금이요. 10월 달에만 한 50조 넘게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지금 5% 가까이 이렇게 정기예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차라리 은행에다 넣어놓는 게 낫다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자산 쪽으로는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주식을 직접 하는 이 직접 계좌로는 그렇게 돈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 오히려 조금 빠져나갔다. 반면에 약간 더 안정성이 더 추가되어 있는 펀드, 간접 투자 이쪽으로는 한 돈들이 한 5조가량 유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그 시각들이 중국 시장에 먼저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중국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요,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 항공, 또 뭐 여행, 그 다음에 뭐 임플란트, 카지노 이런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제가 가볍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종목이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호텔업도 하고 카지노도 하고 그런 업종이죠.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들 위주로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중국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지금 전체 그 종목 중에 공매도가 가장 비중이 높아 있는 종목입니다. 아마 8%가 넘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1위 종목이거든요. 롯데관광개발이 1위고
호텔 신라가 위입니다. 두 개의 종목 다 호텔업이고 중국인 상대로 영업하는 데인데 중국 영향을 그만큼 크게 받았기 때문에 공매도도 많이 나오고 또 실적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 호텔 신라는 실적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됐지만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적자로 이렇게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요. 공매도가 많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환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팔아놨던 그 외국 애들이 공매도는 거의 다 외국 애들이 하는 거니까요. 다시 사자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눈여겨봐야 되는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 애들이 한 3일째 오늘도 한 13만 주 어제 14만 주 이렇게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짐작컨대 공매도 해놓은 세력들이 다시 환매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공매도 해놨다고 그러면 이게 롯데관광개발 그 그래프입니다. 이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정도는 환매수를 할 만한 그런 가격이다. 더구나 이제 중국 그 리오프닝 관련 이쪽에서 상황이 많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수혜를 볼 수도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요. 지금 가격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때만 보면 4월 달에만 해도요. 19,000원이었는데 8,600원까지 빠져서 반토막 났다가 지금 이렇게 살짝 반등을 했지만 11,000원입니다. 가격으로 많이 빠져 있고 또 하나를 본다고 그러면요. 여기가 지금 매물 집중되죠. 여기만 이렇게 벗어난다고 그러면요. 요 위로는 그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죠. 매물 공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가 가격대가 18,000원이죠. 18,000원대까지는 그렇게 거래가 없이 그냥 쭉 빠졌어요. 거래 없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단계 정도, 이 매물 집중대 이 단계만 벗어난다고 그러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 공매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매도 해놓은 세력들이 다시 환매수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강하게 이렇게 양봉을 내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 급등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잠재력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중국 시장이 강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턴해준다고 그러면요. 특히나 공식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다 하는 것 정도가 정부 쪽에서 발표가 된다고 그러면 롯데관광개발 또 호텔신라 같은 이런 종목들은 특히 공매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요. 1, 2위 종목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수급에서 굉장히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화장품 관련 주식들도요. 중국 그 소비시장 이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4.4%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요. 최근에 이렇게 빠진 만큼은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매물 집중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덩치가 크기도 하지만요.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근 한 10%에서 한 15% 정도 올라줬어요. 근데 전혀 안 오른 종목, 화장품 종목 하나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클리오라고 색조 화장품 쪽에서 아주 그 앞서 나가는 종목이죠. 클리오라는 종목 제가 그 전에 예전에 추천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클리오가 실적을 보면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2021년에 영업이익이 139억이었고요. 금년에는 175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분기별로 봐도 분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요게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색조 화장품 쪽에 이제 조금 좋은 그 매출이 일어날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리포트 같은 거 읽어보게 되면요. 일본 쪽에서 지금 코로나가 상황이 좋아지면서 색조 화장품이 굉장히 잘 팔린다고 그럽니다. 원래는 작년에는 중국 쪽에서 아주 급성장을 했습니다. 색조 화장품이 클리오가요. 매출이 그쪽에서 굉장히 100% 넘게 이렇게 성장을 했었는데 금년에 이제 아주 제로 코로나 이것 때문에 클리오가 중국 쪽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그만큼을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클리오는 이제 같은 화장품 종목인데요. 방금 실적을 보여드렸듯이 실적 괜찮거든요. 근데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이 꽤 올랐습니다. 바닥에서부터. 근데 클리오는요, 가격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거의 오른 게 없다. 지금 정도 가격이라고 그러면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한번 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상당히 매력이 있죠. 그래서 색조 화장품 관련해서 가장 그래서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요. 클리오 이쪽을 조금 눈여겨 보셔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국 시장 관련해서요. 임플란트, 덴티움 종목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6.6%나 올라줬어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3.3%, 덴티움 6.6% 올라줬는데요. 두 회사 다 중국 시장에서 매출액을 한 50% 이상 이렇게 거기서 뽑아내고 있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덴티움은 뭐 1위는 아니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 국내에서는 2위고 글로벌로 봤을 때는 한 5위 정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덴티움도 오스템 임플란트 못지않게 큰 기업이다. 근데 이제 덴티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좀 안정성 면에서 오스템이 어쨌든 구설수가 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덴티움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 시장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덴티움은 중국의 코로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꾸준히 이렇게 영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덴티움이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그 좋은 성과를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은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 당국에서 임플란트 이 원재료를 싼 값에 매입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가격이 다운이 되면서 덴티움이 좀 영향이 좀 받지 않겠나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 국면이 이제 그런 국면인데요. 근데 이제 가격은 조금 다운됐을지 몰라도 그 가격조차도 우리 국내의 가격하고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다운된 가격은 아닌데요. 가격이 다운이 되면서 오히려 수량은 판매량은 많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덴티움이.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매출액 한 50% 이상을 달성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제 중국 시장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덴티움은 이미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또 시장이 많이 이렇게 오픈이 된다고 그러면 덴티움은 또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덴티움을 이렇게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6.6%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오르긴 했지만요. 가격으로 봤을 때 아직 그렇게 그 높은 가격이 아니다. 앞에 고점 고려했을 때요. 이때가 한 8월 중순쯤에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8만 5천 원이니까요. 한 15% 정도 빠졌죠.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아직은 그렇게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들어가도 괜찮아 보이는 가격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덴티움도 중국 시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임플란트 시장이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요, 10,000명당 한 10명 정도밖에 안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한 600명 정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그 초기라는 거죠. 거의 시작도 안 한 단계라는 거죠. 덴티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베트남에도 지금 공장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도 중국 시장 못지않게 지금 아주 초기 아직 그 시작도 안 한 그런 단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서도 덴티움은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중국 그 시장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그동안에 언급드렸던 종목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좋은 종목들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고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잠깐 반등했다고 그래서 팔지 마시고 추이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소요 사태가 만약에 여기서 더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중국 당국에서 오히려 더 강경 대응보다는 오히려 더 완화책을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늘 이제 오후에 발표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내용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쪽에 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이 워낙에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쪽 커플링이 되다가 중국 시장 또 이렇게 좋아지면서 이쪽 그 흐름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그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쫓아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